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산타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 카테고리와 4개월 후에 모든 걸 망치셨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여자분이시고 30살의 공시생이시고요. 썸 4달 타고 교제를 1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알게 됐고 전남친의 짝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다루는 사례 중에 공시생 사례가 꽤 많아요. 뭐 공시를 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시생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자기 일을 혹사시켜 가지고 그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말 그대로 엉덩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멘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생끼리 이렇게 그 멘탈 안 좋은 행동들이라든가 집착들을 막 부리다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렸죠. 인간은 항상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이게 공시생 상황이,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여러분들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뭐라도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공시생 스스로들이 더 잘 알거든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공시생이었고, 저는 공부 시작한 지 2달째, 그 애는 장수생이었어요. 저는 공시생 때는 연애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연애만은 상황이 안 되거든요.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르고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가 끊임없이 좋아해서 썸 기간이 길어졌어요. 말이 썸이지 거의 사귄 거나 다름없이 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사귀게 되었어요. 썸부터 사귀는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는 3번 정도 했고 전부 2-3일 만에 다시 붙었어요. 뭐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된 연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헤어짐은 항상 그 애가 말했고 전 늘 붙잡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불만을 퍼붓는 듯이 말하며 냉정해졌어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안 맞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전부 부정하는 식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혹은 뭐 자세한 사연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자분이 좀 뭔가 뭐 집착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예, 그리고 매달리기도 한 거 봐가지고는 여자분이 굉장히 멘탈이 좀 안 좋고 집착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 헤어지자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된다고.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장수생이고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애라는 게 남녀 간에 만나는데 그냥 공짜로 만나는 거는 없어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기다리려고 사귀었을 텐데 말이죠. 예. 아무래도 뭐 연락도 하고 곁에 있으려고도 하고 집착도 하고 의존적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공시를 준비하는 입장, 그리고 이 친구처럼 장수생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애초에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연애를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계속 학원에서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 애도 마음이 흔들려서 항상 2-3일 만에 재회를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는 좀 완전 매몰차게 대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회피성이 강한 사람이라 감정이 사그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숨어버리는 성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회피성이 강한 성향? 내가 보기에는 여기 글을 남겨주신 이 산타라는 분이 좀 멘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이제 회피성이 강하다라고 규정화시키는 그런 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강박이지, 이거는 회피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쉬는 시간이 원래 많이 필요한 거예요. 회피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실 게 아니라, 뭐 감정이 사그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분이 괜히 이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으니까 그걸 표출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거 갖다가 시간이 필요한 걸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회피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시는 거는, 야 너 어디 피하지 마 라고 우리가 강요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회피형이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쉬고 싶고 피하고 싶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싹 다 잡아다가 개빡신 아우지 탄강에 다 갖다 놔야 돼. 그리고 나서 피하면 안 됩니다. 절대 회피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예, 스트레스 받아도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쉬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개빡신 회사에다 다 보내.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도 절대 회사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아,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아, 회피성이 강한 거죠.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회피성이 강하다라고 규정 지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 건데 뭘 회피성이 강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건 강박 증세죠.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갖다가 아, 너는 회피성이 강한 사람? 아이고, 연병.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 평범하게 연락이 와요. 그나마 다행인 거야. 얘가 그나마 이제 스스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좀 쉬다 보면 좋아지니까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때마다 저는 피가 말랐어요. 이게 문제야. 피가 마르는 게 문제야. 왜 피가 말라? 인과관계나 전후 과정을 따져봐야지 뭘 피가 마른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전 평소에 감정적인 편인데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면 그럴수록 말조심하는 타입이고 상대는 반대입니다. 아이고, 이게 완전 이 여자는 강박증의 끝판왕이다. 규범화가 엄청 개쩌네. 자기는 아니 싸울 때 평소 때는 감정적인 편인데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면 말조심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반대라고. 그게 아니라 그럴 입장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평소 때는 막 감정적으로 구니까 남자애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아, 남자애가 아 스트레스 받아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일이 빵 터져가지고 남자애가 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하면 그때서야 말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걸 갖다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과관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뭔 그런 타입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다. 갑자기 아니 그 상대방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형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 여자는 아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봐봐 이 규정화가 개쩔죠. 뭐 하면 뭐 불안형이다. 상대방은 어떤 스타일이다. 회피형이 강한 사람이다. 야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그 애를 만나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탓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고 좀 휴식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애를 만나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또 상대방 또 탓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개쩔죠. 예. 엄청 짭니다. 예. 이 친구는 뭐 저는 그의 말이나 행동에 서운함을 잘 느끼고 F라 감정적인 게 컸어요. 야 이건 진짜 이 여자 심각하다. F래 자기가 또 그래서 감정적이래. 야 이렇게 규정화가 개쩐데요. 전 이게 저희 단점이고 이런 성향 때문에 제가 그 애를 힘들게 하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단점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그 스트레스를 전이하는 현상을 한 거죠. 이게 F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트레스를 남자친구에게 표출을 하고 의존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미성숙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잖아. 앞뒤 맥락이 다 맞잖아. 근데 그거 갖다 단순히 규정화 시켜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공부하느라고 빡신가 봐요. 그러니까 걔는 뭐 자꾸 여자친구는 챙겨달라고 하는데 아야 나 장수생이고 공부해야 되고 공시 준비생인데 야 좀 나 이해해줘 배려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연자분 오셨어요? 사연자분 여기 어디라고 오셨어요? 아 뭐 기분 나빠해? 그래? 인스타 알고리즘의 회피형과 불안형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마치 저희 얘기 같아서 그렇게 단정지었다 반성한다. 아 그러셨군요. 네, 뭐 다들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 뭐 반성하고 계신데 뭐 기분 나쁜 건 없죠.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연애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지금 계속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가 그 애가 먼저 필기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커트라인에 걸려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주년인데 그 애가 잊어버린 거죠. 그 애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기분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니까 너 기분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 애 상황도 이해해주고 그 애는 여유가 없으면 같은 말이라도 못되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풀고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 친구 중에 되게 성격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장난쳐도 야 하지마 야 하지 말라 그랬다 막 이런 애도 있잖아요. 성격 없고 되게 착하기만 한 친구 있잖아요. 걔도 계속 괴롭히면 화내요. 걔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러면 걔도 화내요.
걔도 막 폭발해요. 얘 성격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괴롭히면은 누구나 폭발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뭐 나쁜 말도 뱉고 그러죠. 그죠? 아무리 착한 친구를 데려다 놔도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걔는 그런 스타일이다. 뭐 여유가 없으면 말을 못되게 한다. 누구나 여유가 없으면 말을 못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유가 없는데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평소 때 회사 다니시거나 이제 공부하시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을 상대한다거나 했을 때 말이 예쁘게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 풀렸겠어요. 뭐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사귀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산타님 사연은 뒤에 있는 거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볼 거는 없어요. 그냥 사실은 여태까지 이게 왜 남자친구가 너 안 바뀔 거야 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사연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생각하기에도 산타님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을 보면 여태까지 계속 감정적으로 굴고 그러다가 막 스트레스 주다가 남친 폭발하면 그때서야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나 하고 이런 패턴이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갖다가 제가 사연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사연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연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어차피 매달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타님이 계속 매달리시는 내용들인데 뭐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바뀌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 매달리는 것조차도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끝에는 야, 너 절대 안 바뀌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죠. 뭐 당연히 이게 문제는 이제 공시생이라는 환경 때문에 벌어진 것도 있고 아무래도 산타님이 자기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걸 다 표출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제가 지금 미루코의 생존연애 유튜브를 지금 1004화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연들이 이런 정서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쳐서 헤어진 사연들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99.99%입니다. 그래 뭐 별다를 건 없고 그렇게 됐다. 자, 스스로를 뭐 또라이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비난하실 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러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음번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방법은 없죠. 자, 밑에 있는 걸 볼까요? 1번이 이제 이렇게 최악의 모습까지 남겼는데 제 카테고리와 제외가 되냐? 그런데 다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별거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 카테고리화라는 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변했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카테고리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 카테고리화를 하면은 제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뭐 유독 자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냥 개인이 그냥 멘탈이 안 좋은 거여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안 좋게 끝나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럼 연락을 해보면 걔네들도 다 봤거든요. 이제 멘탈이 안 좋을 때는 자기가 뭐 최악이고 자기가 뭐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젠 끝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래요. 사람들 당연히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거지 바뀐다고 생각했으면 안 헤어집니다. 밖에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수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끝난 사람은 절대 안 만난다, 뭐 이렇게 확고하다고 하는데 다들 그래서요. 뭐 별다른 특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헤어진 연인들끼리도 난 한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는 절대 안 만난다, 난 그런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거의 제가 사연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50% 이상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말이라는 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하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인간의 말이라든가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이 변하고 여유가 생기면 또 생각도 달라져요. 말도 날카롭게 했던 게 나중에는 좀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갖다가 계속 끝에 했던 말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도 강박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람이 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도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디에 변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죠. 그러니까 말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말을 뭐 평생 지킬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제부터 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제 애보다도 그 애한테 최악의 모습으로 남은 게 마음에 걸린다.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원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오류예요. 무의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지, 실제로 그냥 좀 내 사연 좀 봐라, 천사화를 했는데 좀 보면 알아. 맨날 씨발 안 된다고 뭐 난리치는 애들 다 안 됐어. 걔네들 헤어지면은 맨날 뭐 절대 안 만난다 그러지, 뭐 그럼 만난다고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연을 상담하면서 여태까지 만난다고 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야, 나는 너랑 꼭 만날 거야 하면서 헤어진 사람이 어디 있었어 여태까지. 100명은 내가 상담을 하고 1000명을 상담하고 10,000명을 상담을 해봐도 누가 난 헤어지고 너 꼭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헤어지시고 이별하시는 분 보셨어요? 없잖아. 다들 그러면 절대 안 만난다 그러지, 뭐 그럼 다시 만난다고 하냐? 그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당연히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부터 헤어진다니까. 변할 거라고, 걔가 조금이라도 1%라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헤어진다니까. 다 그래요. 다 천사화. 지금 내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내가 수천만 명까지는 아니지, 수만 명을 상담을 했는데 다 그렇잖아. 다 그런데 뭘 도대체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그전엔 제가 차인 입장이었을 뿐인데 마주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죠? 인간이 하는 말 믿을 것도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라는 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 애를 괴롭힌 스토커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위축되고 미안합니다. 죄책감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셔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고요. 계속 자책을 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자책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저도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꼭 합격해야 하는데 멘탈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도 못하고 뭐 에너지가 없대. 그 남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그걸 전가하셔가지고 남자애가 오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지. 이 모든 게 다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멘탈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에 관련된 거라면 작은 일에도 다 무너져요. 나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할지 뭐 이렇게 뭐 집착을 한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 남자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는 건 그쪽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서적으로 공격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에너지 회복하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남자친구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예?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와주는 건 오히려 그쪽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습니까? 3. 1년 안에 학원 근처에서 한 번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노컨택과 사과 중에 노컨택이 맞냐 그런데, 한 1년 만에 만나는 때는 인사하세요. 뭐 반갑게 인사하시면 되죠. 그때까지 쌩까시게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인사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사연 다 상담을 해드렸고, 산타님 부탁드릴게요. 제발 뭐 산타님처럼 하지만 않으시면 되잖아. 뭐가 문제입니까? 산타님이 정서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걔가 떠났지, 뭐 딴 게 없어요. 딴 게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자기 멘탈 잘 잡으시면 되죠 뭐. 자, 산타 오늘 해드렸고, 다음 시간